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공투입니다. 11월 2주차의 청약도 네페스아크, 고바이오랩, A 플러스 SSI의 청약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TNL사와 하나기술사의 청약 일정만이 남았는데요. 오늘은 11월 12일과 13일에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TNL사의 공모주 청약 정보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입니다. TNL 공모주 청약의 개요, 공시 분석, 기업 분석, 그리고 청약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TNL사는 지난 11월 11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공모 가격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는 공모밴드의 중간값인 36,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기관 경쟁률은 338.91 대 1이라는 나쁘지 않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결과 세부 내용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데, 밴드의 상단 금액을 제시한 기관이 절반, 그리고 밴드의 하단 금액을 제시한 기관이 절반으로 상당히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모가를 공모밴드의 중간값으로 결정한 부분은 상당히 적절한 선택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모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4월 28일 IPO를 신청하였고 11월 9일과 10일 기업 IR과 수요 예측을 거쳐서 12일과 13일 청약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상장 예정일은 11월 20일입니다. 공모 가격은 36,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공모 금액은 288억 원,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다음은 공시 분석입니다. 공모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최종 공모가액은 36,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총 모집 금액은 288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며 청약 일정은 11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거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본 공모 방식은 100%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되며 이 중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16만 주로 전체 물량의 20%입니다. 다음은 자금 사용의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금 계산에 오류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차가 커봐야 1령 미만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재된 숫자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TNL사는 해당 공모 금액 중 대략 295억 원 정도를 사용 예정으로 작성을 하였는데 43억 원을 시설자금, 128억 원을 운영자금, 33억 원을 채무상환자금, 그리고 91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본사 안성의 본사 근처에 있는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연구개발비의 경우 매년 매출의 6% 정도의 금액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활용하겠다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약 33.32억 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원부자재 그리고 신규 인력 7명을 채용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128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게시하였습니다. 네, TNL사는 상처 치료제 등 의료 소재를 전문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 분석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재무 상태표를 한번 살펴보면 유동자산의 경우 매년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보다는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다소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비유동자산 역시 매년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유형자산이 전체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먼저 매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 대비 부채 비율 역시 2020년 대비, 예년도 대비 2020년도 기준 약 20% 정도 수준으로서 상당히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면 매출액은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매년 유지가 되고 있으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역시 상당히 훌륭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의 경우 의료 소재 분야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거의 20% 상회하는 수준의 상당히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에는 예년 대비 더욱 나아진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과 실적 모두 상당히 우량한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윤소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전체 지분의 71.04%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비중은 약 10.24%입니다. IR 자료에 따르면 상장 후 보호 예수 물량은 59.19%로 썩 나쁘지는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IR 자료를 통한 기업 분석입니다. 네, TNL사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상처 치료제, 골절 치료용 고정제 등 의료용 소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어느덧 이 스뷴 드레싱제의 경우에는 요즘 밴드만큼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제품이 TNL사의 주력 품목입니다. 고기능성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융복합 의료 제품 사업을 전개하는 히든 챔피언으로 스스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1998년 6월에 설립된 상당히 업력이 있는 회사로 전체 임직원 수는 120명, 회사 소재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98년 설립 초기에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골절 치료용 고정제 등을 주력 제품으로 다루고 있었으나 2007년에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 즉 스뷴 드레싱제가 출시된 이후에는 퀀텀 점프를 달성을 하였고 이후에 지속적인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은 트러블 케어 등의 추가 제품을 통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매출을 살펴보면 일단 65% 정도는 상처 치료제 제품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외에 골절 치료용 고정제에서 25.9% 그리고 기타 제품들이 9%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영 성과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0.4%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 비중 역시 큰 규모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근래 몇 년 동안 최근 꾸준히 20% 이상이 나오고 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D 분야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품 및 제품의 개발 및 판매 프로세스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안정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해외에 약 50여 개의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과 북미 시장의 비중이 높은 점이 인상적입니다. TNL사는 이러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확장과 신규 사업의
추진, 투트랙 전략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사업의 경우에는 상처 치료제 부분에 베일유업을 통하여 프리미엄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중국, 유럽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현지 전략 거점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시장, 신규 사업 분야에서는 일단은 피부, 미용 쪽에 관심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트러블 케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와 해외 매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 규모 3.2억 원 수준의 지열제 시장 진입을 통하여 TNL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9.7억 원 규모의 스마트 패치 시장, 그리고 8억 원 규모의 마이크로 니들 기반 TDS 시장에도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투자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최종 IPO 전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는 양호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 338대 1에 썩 나쁘지 않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적당한 금액으로 책정된 공모가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호회수 물량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분석 결과 역시 양호입니다. 안정적인 매출과 제품 포트폴리오가 인상적이며, 재무 건전성과 높은 영업이익률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점으로는 낮은 시장 지배력과 신사업 분야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좋지 못한 점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 분야 전망은 흐림입니다. 상처 치료제 및 골절 치료용 고정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긴 하나 성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국내외 다양한 경쟁사들이 있다는 부분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러블 케어 시장은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노하우가 부족하고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다소 좋지 않은 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PO 시장 분위기는 양호입니다. 국내 청약 기업들의 양호한 청약 성적과 우량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다대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미대선 이후로 비교적 주식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이라는 부분도 좋은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종합 전망은 양호입니다. 사실 오늘 종목 자체는 취향을 상당히 많이 타는 종목입니다. 모든 게 너무나 무난합니다. 수요 예측 결과, 기업 분석 결과, 산업 분야 전망까지 특별히 모난 데 없이 둥글둥글합니다. 좋게 말하면 건실한 회사고, 나쁘게 말하면 매력이 부족합니다. 안정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건 좋은데, 이거다 싶은 거는 참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딱히 망할 것 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썩 대박이 날 것 같지도 않고, 까딱 잘못했다가는 지표만 좋고 관심은 못 받는 그저 그런 코스닥 개잡주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 추천드리기가 다소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종목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재무 건전성이 아주 양호하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상당히 훌륭합니다. 해외 매출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고, 대주주 지분이나 지배 구조도 양호해 보입니다. 신규 산업인 트러블 케어 제품도 시장이 유망하고 아직까지는 꽤 잘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장기 신사업인 지열제, 스마트 패치, TDS 같은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트러블 케어 제품까지만 성공시켜도 기업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본 공모에 참여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며, 가급적 단기 수익 실현보다는 장기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방향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TNL사의 공모주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11월 13일과 16일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하나기술사의 청약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성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